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시험에서 전자공학 또는 전자공학 개론에서 자주 출제되고 많은 영역이 출제되고 있는 이 전자회로 파트가 있습니다. 이 전자회로 파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전자공학이나 전자공학 개론에서 고득점을 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회로, 기본 회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전자회로 깨뜨리기 프로젝트로 시리즈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다이오드를 이용한 그런 리미트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이오드 리미트 회로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큰 개념으로 다이오드를 이용한 파형 정형 회로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파형 정형 회로라고 하는 것은 입력에 이와 같은 정연파, 사인파가 입력이 되었을 때에 회로에 입력이 되어서 출력에는 이것하고 다른 형태의 파형이 나오는 것을 이 회로를 파형 정형 회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가 잘린다든지 아래가 잘린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구형파로 나온다든지 또는 삼각파로 이것이 변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이런 파형을 변형시키는 회로를 우리가 파형 정형 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리미트 회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리미트 회로라는 것은 우리가 한글로 하면은 제한기죠. 제한. 파형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어느 이상 되는 부분을 예를 들면은 이거 이상 되는 것을 제한해서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미트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리미트. 자, 또 다른 말로 클리프란 어원은 자른다 이 말이죠. 재단기, 잘라버린다 이런 뜻이죠. 또 슬라이스, 이것도 커팅한다 이런 뜻이죠. 잘라버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용어는 물론 의미적으로 뭐 따지면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회로에서 보면은 동일하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회로, 클리프 회로, 뭐 슬라이스 이런 용어들은 공시험에 나올 때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 정연파가 입력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정연파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위가 잘려버린 거죠. 이렇게 윗부분이 상단 부분이 잘려가지고 아랫부분만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단부 클리프라고 되어 있죠. 상단부가 잘려버렸다. 자, 이거는 하단부가 잘려버린 거죠. 하단부가 다 제거가 되는 하단부 클리프. 자, 이거는 어떤 일정한 전압 E 이상의 요 전압들이 다 이렇게 잘려버린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클리프라는 용어를 여기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거는 이 전압 사인파가 있는데 이 전압 이하의 전압들이 다 제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어스 E로 바이어스된 하단부가 클리프 잘려버린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어떤 파형이냐면은 플러스 E1 전압과 여기 마이너스 E2 사이에만 이렇게 출력으로 나오고 E1보다도 큰 부분이라든지 마이너스 E2보다도 작은 부분이 이렇게 잘려버린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정확한 의미로 하면은 E1과 마이너스 E2로 이거를 제한한다 해서 이거를 우리가 리미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보면은 어떤 책에는 또 E1과 E2 플러스 E1 플러스 E2죠. 이 사이를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용어로서 제가 책들마다 이렇게 파형들을 소개되는 파형들을 가져봤는데 여기는 보면 클리퍼 쓰다가 여기는 또 리미터 돼 있죠. 여기는 슬라이스 이렇게 용어들이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 짓지 마시고 같이 그냥 같이 리미터, 클리퍼, 슬라이스는 어떤 기준 전압 이하나 또는 이상의 전압을 이렇게 날려버리는 잘라버리는 그런 파형을 우리가 다이오드 리미터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다이오드 리미터에 대한 개념 정립을 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병렬형 리미터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조건으로 다이오드는 이상적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다이오드가 있으면은 다이오드의 순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면은 이거는 우리가 원래는 실제에서는 0.7V 전압 강화가 있는데 여기서 이상적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0.7V를 그냥 무시하고 0V로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됩니다. 역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은 그냥 이거는 오프가 되고 순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은 그냥 단락으로 이상적일 때는 그냥 온으로서 그냥 스위치 온 오프로서 그냥 0.7V를 무시하고 스위치 온 오프로서 이렇게 동작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회로를 하나 보게 되면은 자, 요 입력에 교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류 파형이 들어가고 저항을 거쳐서 다이오드가 이렇게 이 병렬형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신호에 대해서 다이오드 위치가 서로 병렬 구조죠. 병렬 형태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병렬형 리미터 회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입력에 이와 같이 그냥 사인파가 피크 10V 마이너스 10V 이거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10V 사인파가 여기에 입력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해석할 때 다이오드는 순방향과 역방향 양쪽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때는 항상 플러스 반주기와 마이너스 반주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플러스 전압인 플러스 반주기일 동안에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정전압이죠. 그러니까 회로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다이오드는 여기에 지금 순방향 전압이 없기 때문에 0V보다도 크면은 이 다이오드는 단락이 됩니다. 단락이 그러니까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는 단락이 되는 거죠. 단락이 되고 나면 자, 그럼 먼저 제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VI가 0V보다 큰 플러스 반주기죠. 그러면은 다이오드는 단락이 되고 그러면은 Vout은 단락이면은 Vout은 0V가 나오죠. Vout은 0V가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플러스 반주기 동안의 동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이너스 요 구간 마이너스 주기 동안에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돼야 마이너스 전압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흐를 겁니다. 이렇게 흐르면은 이거는 역방향이 되어서 이거는 오프가 됩니다. 오프가 되고 여기에는 전류가 I는 흐르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양단의 전압은 요 입력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VI가 0보다 작은 마이너스 주기 동안에는 다이오드가 개방이 되죠. 개방이 되면서 오프가 되고 그러면은 Vout은 VI하고 동일한 전압이 그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형을 우리가 제가 회로를 그림을 나타내게 되면은 이거는 이런 파형이 되겠죠. 자, 입력 파형이 이렇다고 보면은 자, 출력 파형을 보면은 플러스 구간 동안에는 0이 되고 마이너스 구간 동안에는 0보다 작은 이 구간에는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이것이 Vout 파형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다른 회로를 한번 보게 되면 단지 다이오드 방향이 바뀌어 있죠.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자, 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먼저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 해석해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전류는 이와 같이 흐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VI가 0보다 큰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 되면은 다이오드는 역방향이 되어서 다이오드는 개방이 되죠. 개방이 되면서 개방이 되면은 이것이 끊기니까 여기에 전류가 못 흐르고 이 전압은 곧 출력 전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Vout은 VI하고 동일한 전압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 파형은 그대로 출력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반주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하면은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흐르니까 다이오드는 순방향이 되어서 단락이 되겠죠. 단락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단락이 되고 나면은 출력에는 전압이 나타나지 않죠. 단락 회로에서는 저항이 0이니까 출력 전압은 0V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동작을 하니까 이 회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자, 사인파가 입력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자, 플러스 반주기일 동안에는 그대로 VI가 그대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는 안 나오죠. 그리고 플러스. 자, 이거는 이제 상단부가 클리핑 되는 거죠. 이거는 하단부가 클리핑 되는 그런 동작을 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병렬형 리미트 회로 이상적인 다이오드 조건입니다. 자, 회로를 하나 가져오게 되면은, 자, 앞에 회로하고 차이점은 여기에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이어스 된 병렬형 리미트 회로. 자, 이거 회로를 이제 좀 정확하게 하면은 바이어스 된 이 말이죠. 바이어스 된 병렬형 리미트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해석할 때는 이제 이와 같이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조금 전에는 이것이 그냥 0V인 겁니다. 그죠? 0V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커트라인 기준이 0인 거고, 이거는 E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의 차이를 두고 보게 되면은, 자, 여기가 이제 10V 마이너스 10V죠. 요 E를 그냥 편의상 절반인 5V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5V. 자, 다이오드는 물론 이제 여기는 이상적이다 했으니까 그냥 0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먼저 이것도 플러스 반주기와 마이너스 반주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반주기 이 동안에 이리 갑니다. 그럼 전류가 이리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이게 처음에 계속해서는 이게 오프입니다. 오프입니다. 근데 여기 5V입니다. 그죠? 5V를 플러스 5V를 바이어스 해놨으니까 5V보다 크면은 이 전압이 5V 여기서 0일 때는 여기 0이 갑니다. 0이 가면은 여기가 플러스 5V 되어 있으니까 다이오드는 여기가 오니까 역방향이죠. 다이오드는 개방이죠. 그러다가 5가 탁 되는 순간에 제가 파형을 한번 그리겠습니다. 저 확대해서. 자, 여기가 5입니다. 5V. 여기는 10이죠. 그럼 5V보다 크면은 큰 순간에,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자, VI가 5V보다 크면은 플러스 5V보다 큰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의 값들을 보게 되면은 다이오드가 ON 됩니다. 다이오드가 단락이 되는 거죠. 단락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전압은 여기는 여기서 요 사이 전압이죠. 뭐가 됩니까? 이거는 단락이고 여기는 5V 있죠. Vout은 5V가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거는 설명을 하면은 5V보다 큰 이 빨강색 구간에서는 다이오드가
온 되죠. 단락이 되죠. 그때 그러면은 요 출력 전압은 이게 단락이고 여기 5V가 나오죠. Vout은 E가 되고 결국 E를 5V라고 제가 뒀기 때문에 5V가 되죠. 그 다음에 VI가 VI가 5V보다 작으면은 5V보다 작으면은 자, 이거는 그냥 아까는 0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거는 그냥 5V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5V보다 여기가 이제 5V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5V보다 작은 그러니까 요 밑에 모든 전압이죠. 요거 다 이게 다 5V보다 작죠. 여기 있어 여기까지가 다 5V보다 작죠. 5V보다 작으면은 무조건 이거는 다이오드는 오프 되죠. 개방이죠. 다이오드가 개방이 됩니다. 그죠? 개방이 되면은 이거는 여기도 전류가 못 흐르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이 전압 이꼬르 이 전압이 되죠. 그러니까 Vout이 VI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파형이 어떻게 되냐면은 5V보다 크면은 이 순간에는 5가 되고 5V보다 작으면은 VI하고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날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만 5V보다 큰 이 순간만 리미팅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회로는 이것이 동일한데 다이오드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주는 게 좀 편합니다. 이런 파형이 이렇게 있을 때에 이거를 그냥 편리상 2로 안 하고 5V로 두겠습니다. 그럼 이게 플러스 5죠. 그럼 이거를 플러스 5에다가 줄을 꺼버리세요. 이게 5V입니다. 이게 플러스 5죠. 5에다가 줄을 꺼놓고 자, 기준이 이게 기준입니다. 그죠? 이게 커트라인이죠. 기준. 이거보다 크냐 작으냐를 구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할 때 VI가 5V보다 클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이 전압보다. 자, 여기가 VI가 5V보다 크면은 이게 여기가 5V니까 5V보다 크면은 전류가 1이 흐르니까 다이오드는 D는 오프 되겠죠. 개방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개방이 되고 나면은 이것이 개방되고 나면은 요게 전류가 안 흐르니까 요 전압 이꼬르 요 전압이고 요 전압 이꼬르 여기 전류가 안 흐르니까 요 전압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Vout은 VI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VI가 5V보다 작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가 5V로 되어 있는데 작으면은 이것이 작으면은 전류가 1이 흐르죠. 그러면은 다이오드가 ON이죠. 순방향이죠. 다이오드가 ON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이오드가 이렇게 ON이 되고 나면은 이 전압은 결국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5V죠. 5V하고 되는 거죠. Vout은 5V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죠. 5V보다 큰 구간 여기에서는 VI가 되고 그대로 나오고 큰 구간에서는 그대로 그보다 작을 때는 작은 부분들이 다 이거 이하죠. 이거 이하에서는 얼마가 되냐면은 5V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5V가. 그래서 이와 같은 파형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Vout 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바이어스가 있는 이런 회로에서는 이것이 곧 바이어스가 기준이다 이거죠. 그보다 크냐 작으냐 기준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을 때는 0을 기준으로 크냐 작으냐를 구분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병렬형 리미트 회로 세 번째로서 이상적인 다이오드 일대입니다. 자, 이 회로를 또 한번 제가 또 가져오면은 다이오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다이오드 두 개가 있고 입력은 1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사인파가 입력이 되고 있고, 자, 기준 전압이 E1이 있고,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는 기준 전압이 플러스 E1이죠. 이거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E2로 되어 있습니다. 자, E1, E2를 그냥 편의상 요거를 플러스 5라 하겠고, 이거는 마이너스 5V로 이렇게 제가 편리상 두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입력이 이런 이제 사인파가 들어올 때 이거 해석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해석을 해주면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카트라인이 요 E1하고 E2는 이게 E1입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E2가 되죠. 이거는 플러스 5V, 이거는 마이너스 5V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카트라인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자, 해석을 할 때에, 자, 여기가 플러스 주기 동안에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흐르겠죠.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다이오드가 여기가 5V죠. 5V보다 크면은 5V E1보다, 그러니까 5V보다 큰 구간, 즉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동안에는 다이오드가 ON이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역방향이 되어서 OFF가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보다 큰 구간에서는 다이오드가,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VI가 5V보다 큰 구간, 이제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이 구간에서는 5V보다 크다. E1보다 크다 하면은 D1은 ON 되죠. 단락이 되어서 단락되고, D2는 당연히 OFF가 되겠죠. 역방향이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단락이 되니까, 이거는 개방이니까 이거는 회로가 의미가 없고, 이 사이 전압이 요 사이 전압 되니까 결국 Vout은 E1이 되겠죠. Vout은 E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다 큰 요 구간에서는 E1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날아가 버린 택이죠. 날아가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VI가 마이너스 5V보다 작을 때, 결국 요 구간이 되겠죠. 이 작은, 여기에 마이너스 5V보다 작은 이 영역 동안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전류가 마이너스니까 1이 흐를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개방이 될 거고, 자, 마이너스 5니까 이거보다 작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이것이 단락이 됩니다. 단락이 되어 가지고 D1은 OFF가 되고 D2는 ON이 되어서 이것이 단락이 되고, 이 전압이 고루 이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Vout은 마이너스 E2가 되죠. 마이너스 5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값들은. 이것이 날아가 버리고 제한되고 결국 이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뭡니까? 자, VI가 5V보다 작고 마이너스 5V보다는 큰 순간, 요 중간 지대죠. 이 중간 지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중간 지대에서는, 자, 이것이 이거보다, 여기 5V, 마이너스 5V, 이거보다 작아요. 그죠? 5V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작으니까 이것 개방되겠죠. 이거보다 마이너스 5V보다는 또 큽니다. 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개방. 그러면은 D1, D2, 이것이 다 OFF가 됩니다. 개방되어서
Vout은 곧 VI가 됩니다. 입력이 출력으로 이 두 회로가 다 개방되니까 이 전압이 그대로 입력하고 입력이 그대로 출력으로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형을 보게 되면은 요 사이 값들은 입력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입력을 이와 같이. 그래서 출력 파형은 요 빨강색과 같이 이것이 Vout 파형입니다. Vout이 이와 같이 중간만 나오는 이런 현상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직렬형 리미트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이오드는 이상적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입력 VI가 들어가게 되고, 자, VI가 이와 같이 교류가 입력이 되겠죠. 플러스 반주기, 마이너스 반주기로 이렇게 VI가 들어가고 여기가 Vout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자, 직렬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다이오드가 입력하고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아까는 이 다이오드가 이와 같이 병렬 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거를 우리가 병렬 형이라 그러고, 다이오드가 이 직렬 라인에 연결된 이 형태를 직렬형 리미터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렬형은 다이오드가 이와 같이 입력과 직렬로 나란히 연결된 이 형태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병렬형이죠. 이것은 우리가 직렬 형이 됩니다. 직렬형. 이것은 병렬형입니다. 자, 이 두 회로를 한번 파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이어스가 물론 없죠. 자, 입력이 이렇게 사인파가 들어온다고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 반주기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서 이렇게 흐르겠죠. 자,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 VI가 0보다 크면은 다이오드는 ON이 되어서 전류를 흘러 보내겠죠. 보내면은 여기 흐르니까 여기 전류가 I가 오니까 Vout은 IR이 되어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Vout은 그대로 VI하고 거의 같은 값으로서 I 곱하기 R이 출력이 될 겁니다. 플러스 주기 동안. 이게 이제 첫 번째죠. 두 번째가 VI가 0보다 작은 마이너스 구간 동안에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하면은 자,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가 전류가 1이 흐릅니다. 그러면 다이오드는 개방이 되니까 이거는 회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류가 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프가 되고 개방이 돼 버리니까 I가 흐르지를 못해요. 다이오드가 오프 되니까 여기는 결국 흐르지 못하니까 Vout은 I 곱하기 R인데 이것이 0이니까 Vout은 0V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출력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0보다 큰 구간에서는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구간, 이게 마이너스 구간이죠. 마이너스 구간 동안에는 출력이 제로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Vout 파형입니다. 자, 오른쪽 병렬형도 이거를 우리가 플러스 VI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때, 자, 우리가 이것도 VI가 플러스 주기 동안에 이렇게 흐르죠. 이것이 개방이죠. 그러면은 그대로 출력이 나오잖아요. 아까 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플러스 이거하고 동일합니다. 플러스 구간에 있을 때는 다이오드는 개방이 되죠. 서로 그죠? 이게 오프가 되고 이것이 Vout이 그대로 나오니까 이것도 파형이 이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직렬형과 왼쪽에 있는 직렬형과 오른쪽에 있는 병렬형 회로가 서로 지금 제가 동일하게 등가적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걸 해석해도 되는데 이렇게 직렬형과 병렬형이 이렇게 혼재되어서 나올 때는 이것을 직렬형을 병렬형으로 바꿔버리세요. 저는 그거를 권합니다. 직렬형 회로를 이렇게 다이오드가 직렬해 있으면은 이거를 바꿔버리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요 점을 기준으로 이 두 개를 서로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이거를 묶어놓고 저항은 이리 가져오고 다이오드를 그대로 이거를 이렇게 오면 다이오드가 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다이오드 직렬형을 병렬로 바꾸는 겁니다. 등가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굉장히 좀 편하고 빠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를 뭐로 바꾸겠습니까? 병렬형으로 한번 그냥 바꿔 보겠습니다. 병렬형으로. 바꾸면은 이와 같이 됩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이거를 툭 떨어뜨려 버리면은 다이오드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저항이 R이 놓이게 되고 다이오드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이오드는 이렇게 방향이 되겠죠. 그거를 나타낸 것이 이와 같이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병렬형을 해석하는 게 사실은 좀 편합니다. VI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출력을 구하라 하면은 자 VI가 0보다 크면은 자 다이오드가 0보다 크니까 ON이 되었어. 이게 단락이 되어서 Vout은 안 나오죠. VI가 0보다 작으면은 일이 흐르니까 다이오드가 개방이 되어서 Vout은 곧 VI가 되죠. 자 이거의 파형을 보게 되면은 출력 파형은 이와 같이 나오는데 자 VI가 0보다 클 때는 0입니다. 0이고 작을 때는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출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형 리미터 회로는 물론 그대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병렬형으로 바꾸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회로 해석하는데 편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직렬형 리미터 회로. 다이오드는 역시 이상적인 다이오드입니다. 자, 이게 지금 입력에 대해서 다이오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직렬형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3V로 바이어스 되어 있네, 그죠? 바이어스드 되어 있는 이런 회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렬형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다이오드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병렬형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것이 좀 빠르고 편합니다. 그래서 직렬, 병렬 이렇게 혼돈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마시고 공부할 때는 병렬형으로만 공부를 하시면은 되겠고 직렬형을 병렬로 바꿔버리면 아주 단순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병렬형으로 이렇게 변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VI는 그대로고 자 바꿀 때 뭐만 바꾸냐면은 저항하고 다이오드만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서로 크로스 변환시키면서 저항은 여기 위로 올라오고 다이오드는 그대로 수평으로 이 점을 축을 해서 툭 떨어뜨려 버리면은 이와 같이 되겠죠. 이것이 지금 이제 병렬형으로 바꾼 겁니다. 병렬형으로. 자,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아까 해로 해석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준이 3V로 올라왔죠. 우리가 아까 해로 해석했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을 해석할 때는 이와 같이 해석을 해주면 편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바로 꺼버리세요. 3V 자, 꺼버리세요. 이게 3V 기준입니다. 여기가 10V죠. 그죠? 자, 크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더 약식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VI가 기준이 3V보다 크면입니다. VI가 3V보다 크면은, 이게 여기가 3V보다 크니까 다이오드는 ON 되겠죠. D는 ON 되어서 Vout은 3V가 되겠죠. 그러니까 큰 구간에서는 3V보다 큰 구간에서는
3V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VI가 3V보다 작으면은 다이오드는 당연히 오프 되겠죠. 개방이 되겠고, 이게 개방이 되면은 여기는 이제 개방 회로니까 이 전압이 요 전압이 되겠죠. Vout이 VI가 되겠죠. 그래서 3V 이하는 그대로 입력 파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단부가 날아가는 상단부 클리핑 회로, 상단부 리미트 회로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제가 이 회로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이 회로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렬형을 병렬형으로 이렇게 간단히 바꾸어서 해석하는 것도 아주 편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시험에서 직렬형이냐 병렬형이냐 할 때 직렬형 해석법과 병렬형 해석법을 따로따로 가져가는 것보다 동일하게 이렇게 해석해서 들어가는 것이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서 병렬형 리미트 회로 앞에 했던 거하고 동일한데 이것은 실제적인 다이오드다. 0.7V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이 순방향일 때 순방향 전압 강화가 0.7V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상적이라고 했을 때는 VF가 0V인 겁니다. 자, 이거를 해석할 때 순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에 0.7V가 있는 거니까 이거를 해석할 때 이거를 이런 겁니다. 다이오드 등가 회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여기에 자, 다이오드가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이 0.7V가 바이어스 됐다고 보면 됩니다. 바이어스 되고 이거는 그럼 이상적이 되는 거죠. 이상적인 다이오드에다가 여기는 단지 0.7V가 바이어스 된 거로 이렇게 봐버리면은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됩니까? 여기다가 0.7V 바이어스를 집어넣고 이거는 이제 이 다이오드는 이상적으로 봐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바이어스 회로 해석할 때에 0.7V보다 크냐?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VI가 0.0이 아니라 0.7V보다 크면은 다이오드는 ON되고 단락이 되면서 앞에 바이어스된 E가 바이어스된 회로 해석했죠. 그죠? 다이오드가 ON되니까 Vout은 0.7V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VI가 0.7V보다 작으면은 이게 0.7V보다 작으니까 D는 오프 되겠죠. 그러면은 Vout은 이게 오프 되니까 VI가 그대로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거죠. 자, 이런 사인파가 있을 때에 자, 이게 이상적이라면 0.7이 있는 거니까 커트라인을 0.7로 이렇게 딱 꺼버리세요. 0.7이고 이것이 VM이 되겠죠. 그러니까 0.7V보다 크면은 0.7이고 0.7V보다 작으면은 입력이 그대로 나오는 이런 파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를 다시 그리면 이런 파형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주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전달 특성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VI와 Vout과의 관계 그래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요 식을 그냥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거는 여기가 VI가 되겠고 이것을 세로축을 Vout이 됩니다. 출력이 되겠죠. 자, 이거를 그대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VI가 이 가로축이 VI가 0.7이 여기라고 합시다. 0.7보다
크면은 얼마입니까? 0.7V보다 크면은 0.7이고 출력이 0.7이 나옵니다. 이것이 0.7V보다 큰 구간에는 0.7, 여기가 0.7이죠. 0.7V보다 작으면 0.7V보다 입력이 작은 구간이 요 아래 구간이죠. 이거는 VI하고 Vout이 같다. 1차 함수 같다는 것은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는 Vout이 VI죠. 그죠? 이거는 0.7V고 이제 이거를 시험에서 공시험에서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회로의 전달 특성 곡선은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파형을 묻는 경우가 지금까지 형태였다면은 지금은 전달 특성 곡선을 자주 물어봅니다. 자, 다음은 병렬형 리미트 회로인데 이것도 실제적인 다이오드고 0.7V죠. VF가 0.7V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것이 지금 실제적인 다이오드죠. 아까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이거를 이런 실제적인 다이오드가 있으면 이거를 이상적인 거로 바꾸고 여기다가 0.7을 0.7V 하고 그러면 이거는 이상적이 되는 거죠. 아이디얼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게 바이어스하고 같으니까 여기 E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E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E 플러스 0.7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다이오드는 이상적인 다이오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냥 해석하기 쉽도록 이거를 뭐 VM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냥 이 E를 제가 5라고 이렇게 숫자를 대입하려 했는데 뭐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표시 이 의미를 이해하셨죠? RL이 요 R보다도 엄청 크다. 이거는 그냥 무부하 부하가 없는 이것이 없는 것과 거의 같다. 그러면은 출력이 그대로 손실 없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RL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RL이 작으면은 출력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도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플러스 반주기 마이너스 반주기 해석할 때 VI가 뭐보다 클 때 E 플러스 0.7V보다 크면은 다이오드는 ON이 되죠. ON이 되고 Vout은 뭐가 됩니까? E 플러스 0.7이 되겠죠. 이것이 ON, 다이오드가 ON 돼버리면은 여기 걸린 전압은 이 전압이 되겠죠. E 플러스 0.7이 되겠죠. 두 번째, VI가 뭐보다 작을 때 E 플러스 0.7V보다 작으면은 다이오드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개방이 되죠. 다이오드는 오프가 되고 오프가 되면은 뭐 여기 다 개방이 돼 버리니까 여기 전류도 못 흐르고 이 전압이죠. Vout은 VI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사인파가 이렇게 있고, 자, 이 커트라인이 얼마입니까? 요거죠. 항상 이것이 이제 여기다가 E 플러스 0.7V보다 크면은 이거고, 클 때는 요거고, 그보다 작을 때는 입력이 그대로 입력을 따라 나오니까 이와 같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와 같이 출력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고, 역시 요것도 이것이 아까 전달 특성 곡선이랬죠. 요 부분도 같이 아까 했던 개념을 가지고 이거 함수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을 두 개를 해 두시면 공시험에서 이 두 가지가 질문 사항입니다.
자, 세 번째 병렬형 리미트 회로에서 실제적인 다이오드다. 0.7이라고 되어 있죠. VF가 0.7입니다. 자, 아까 했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자, 여기가 E로서 7V로 이렇게 바이어스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은 7.7이 되는 거죠. E가 7.7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7.7이 되죠. 여기에 플러스 하니까 이거는 이거는 마이너스 7.7V로 이거를 바꿔버리면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자, 입력 파형을 이렇게 그리면은 이거는 바로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10V, 여기가 마이너스 10V입니다. 그러면은 자, 7.7V 마이너스 7.7V, 여기가 마이너스 7.7, 여기가 7.7V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에 요것보다 큰 것이 날아갑니다. 크면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이 날아가고 크면은 7.7로 되고, 이거는 그보다도 7.7보다 작을 때 1이 되고, 전체적으로 요 중간에는 VI가 됩니다. VI가. 그래서 이것이 Vout 전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출력 파형을 보면은 이와 같이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경우죠. VI가 7.7V보다 크면은 Vout은 7.7V고, 두 번째 VI가 마이너스 7.7V보다 작으면은 Vout은 마이너스 7.7V고, 세 번째 VI가 7.7V보다 작고 마이너스 7.7V보다 크면은 Vout은 VI라는 것을 표현하면은 이와 같은 전달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요거보다 크면은 E 플러스 7.7이고, E가 여기에 7V를 했으니까 이거는 7.7이 되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7.7이 되겠죠. 마이너스 7.7V보다 작으면 이거고, 그 중간값은 이와 같은 Vout은 VI라는 그래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입력 파형이 들어갈 때에 출력 파형을 도시하십시오. 나타내십시오 하는 문제죠. 자, 이걸 할 때에 지금 좀 회로가 복잡합니다. 그죠? 이게 직렬에 이와 같은 바이어스가 직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오드도 직렬형이죠. 자,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원끼리는 합해버리세요. 이 전원은 합해버리면 됩니다. 자, 이 전원은 합해버리고 요거는 직렬형을 병렬형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이리 내려오면은 마이너스 3V죠. 마이너스 3V.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있고, 그 다음 바꿔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병렬형으로 바꾸면 저항이고, 이거를 여기 기준으로 툭 떨어뜨리면은 다이오드가 이 방향이 되죠. 자, 이것이 출력입니다. 이것이 R이죠. 이게 다이오드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입력이 10 이것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이것을 두 개를 합해버리면은 이게 이런 거죠. 10 마이너스 10이니까 이 두 개를 합해버리면은 어떤 파형이 되느냐 하면은 이와 같은 파형이 됩니다. 자, 얼마가 되냐면은 이거는 7이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출력 파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기준점이 이게는 마이너스 3이 기준이 되고, 이거는 7V 마이너스 13V 됩니다.
자, 0은 여기 있죠. 0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해석할 때에 자, 여기 이제 입력이 이 파형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해석할 때 VI가 0보다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면은 다이오드는 ON 되죠. ON 되니까 Vout은 0이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은 VI가 0보다 작을 때는 D는 OFF 되죠. OFF 되고 Vout은 VI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출력으로 보면은 0이 여기 있으니까 자, 0V 0보다 크면은 여기 0보다 큰 거는 다 여기가 되고 0보다 작으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파형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파형. 그래서 여기 피크가 여기 이 점이 마이너스 13V라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최대치는 0V가 되고 이런 파형. 자, 두 번째 그림도 동일합니다. 자, 이거를 등가적으로 자, 이거를 좀 지우겠습니다. 등가적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플러스죠. 이거 플러스가 되죠. 아까하고 이제 극성이 바꿔져 있죠. 이게 교류회로. 이는 플러스 3V입니다. 이것이 여기 자, 이 두 개를 바꾸겠습니다. 위치를 병렬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저항은 R로 오고 다이오드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이 10-10이니까 이것이 이 두 개를 합쳐버리자 이거죠. 3V만큼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파형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자,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13이 되죠. 여기는 13이 되고 여기는 7이 되죠. 마이너스 7V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이 0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0이 여기죠. 그죠? 여기가 3V죠. 플러스 3V고 여기가 0이죠. 그죠? 3V만큼 위로 풀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0V보다 크면은 VI가 나오죠. 0V보다 크면은 0V 이거를 해석할 때 VI가 0V보다 크면은 D는 오프 되어서 Vout이 VI가 되죠. 그러니까 0V보다 큰 거는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파형이 나오죠. 0V보다 작으면은 0이 나올 거고. 자, 이런 파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력 파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가 13V, 여기 최저가 0이 된다는 거, 이 파형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 문제 아주 좀 좋은 문제입니다. 이게 공시험에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예제입니다. 앞에 했던 예제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출력 파형을 나타내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입력 정연파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VIN입니다. 여기에 바이어스가 보통 여기에도 바이어스 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했는데 이거는 직렬로 바이어스가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직렬로 바이어스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했다시피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런 파형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이 10-10이었는데 이것이 3V만큼 내려오죠. 그러면 이것이 7V 마이너스 13V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
기준이 됩니다. 그죠? 여기는 0이고, 그죠?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입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두 개를 병렬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입력이 요리 들어오고 있고, 저항을 거쳐서 다이오드가 병렬형으로 바꾸면은 이와 같이 되죠. 이와 같이 되죠. 그러면은, 자, VI가 0V보다 크면은, 이 파형은 그냥 그대로 입력이 들어온다고 보고, 그냥 이 다이오드 회로 그대로 0V보다 크면은 다이오드는 어떻게 됩니까? 오프 되죠. 그러면은 Vout은 VI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 VI가 0V보다 작으면은 D는 전류가 1이 흐르니까 D는 ON이 되고 Vout은 0V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상적인 다이오드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뭐 그냥 끝난 겁니다. 자, 0V보다 클 때에 자, 크면은 VI 0V보다 큰 거죠. 0V보다 작으면은 0이 나오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대값이 7V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0V. 이런 것이 출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동일하게 합쳐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의 파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입력 파형을 이렇게 가져오면은 자, 원래 이런 사인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있었고 이게 0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13이 되죠. 13, 7이 되죠.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기준값이 이제 요 중간값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플러스 3V만큼 올라갔죠. 올라갔죠. 그러면은 이것이 동일하게 VI가 이거를 등가 회로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병렬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저항이 이렇게 올라오고 다이오드는 이 방향이 되죠. 자, 여기에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다이오드는 그러면은 VI가 0V보다 크면은 다이오드는 ON 돼 가지고 Vout은 0V가 나오죠. VI가 0V보다 작으면은 그죠? 작으면은 다이오드는 개방이 되어서 Vout 이꼬르 VI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0V를 기준으로 자 해주면 됩니다. 0V보다 크면은 이 값은 0이 되고 0V보다 작으면은 이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값은 0V와 여기 7V죠. 7V 마이너스 7V죠. 그죠? 마이너스 7V와 0V 사이의 값만 이렇게 나오고 위에 부분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출력 파형들에 대한 그런 그림들을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시험에서 전자공학 및 전자공학 개론에 있어서 전자회로 깨뜨리기 시리즈 강의 첫 번째로 다이오드 리미트 회로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는 마치겠고 다음에 다이오드 클램프 회로에 대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